9월 2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지역 오늘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95%입니다. 이제 초가을 접어들면서 기온차가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체온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1992년부터 운영했던 간선도로망을 개편했습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확정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원주시가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은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강원광역치매센터를 통해 환자, 보호자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치매 극복의 날 기념 걷기 행사 소식도 전해보겠고요. 또 매주 금요일은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9월 2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천연기념물 제167호 반계리 은행나무 관광자원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는 생물학적 보존 가치와 역사적 의의를 지닌 반계리 은행나무의 경관을 보존하고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관 광장과 함께 1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횡성 한우협동조합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사료 가격을 25kg 기준 한 포당 500원씩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올 들어 미국과 브라질의 기상 악화로 인한 곡물 수급 차질 등 두 차례에 걸쳐 사료비가 20% 이상 급증하면서 한우 농가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데 따른 조합 측의 상생 정책입니다. 영월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26일까지 2021 폐광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접수합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통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공모와 주민주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공모 등 2개 분야이며 각 분야당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국내 도로를 건설할 때 밑그림이 되는 간선도로망이 30여 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1992년부터 운영해왔던 간선도로망을 개편했는데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확정 소식과 또 이번에 간선도로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 정책을 담은 제2차 도로망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최종 확정했지요. 먼저 이 제2차 도로망 종합계획 주요 내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가 최근 그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가교통정책 방향을 담은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이번 그 제2차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은요, 2016년에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좀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그 간선 도로망은요, 92년에 큰 틀이 마련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북을 잇는 7개 축과 동서 방향을 잇는 9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이 구성이 됐었고요. 이 같은 7구망이 이번 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서 30여 년 만에 남북 방향이 10개 축, 동서 방향이 10개 축,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10체계로 정비가 된 겁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이 완성되면요, 전국 어디서라도 30분 이내에 간선도로, 이 간선도로는요 쉽게 그 도로라든가 철도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좀 중심 도로가 되거든요. 이런 간선도로에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2차 계획에서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개편이 이제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은 국토의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의 도로망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우리나라 그 도로망 크게는요, 남북 7개 축과 동서 방향 9개 축이었는데요. 이 축이 10축으로다가 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와 남북의 각 10개 축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경기 연천에서 서울 강일 IC와 충북 진천, 경남 합천을 잇는 남북 방향 그 한 개 축이 신설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그 보조 노선, 그 지선이라 그러죠. 네. 3개 지선을 주요 도로망인 간선축으로 격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 10개 축, 남북 10개 축의 도로망을 향후 10년간 집중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그 남북축으로 구성된 구간, 지금 이렇게 남북 6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6축이 경기 연천에서 서울 방면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이 좀 현실화되면요. 그 연천과 인접한 접경 지역이죠. 철원이라든가 하천 주민들의 수도권 근접성이 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중심도로, 즉 간선도로가 편리하게 이제 좀 접근할 수 있게끔 보다 촘촘하게 재구성됐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도내 도로망에는 어떤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예, 이번 그 제2차 그 간선축으로 격상되는 일단 그 지선 노선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네. 지선 노선은 주요 도로망인 그 간선과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는데요. 현재 국가 도로망의 그 보조 노선으로 분류돼 있는 서울과 춘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이번에 그 간선망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로가 그 간선축으로 격상이 되면요. 국가 차원의 도로 관리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편의시설이라든가 도로 확포장 개보수 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좀 민자고속도로 관리상 고속도로 뭐 통행료 감면 제도 등 도로의 공공성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동서축 중에서 보면요. 경기 평택, 제천, 영월, 삼척을 잇는 동서 6축이 있는데요. 이 동서 6축이 이번 2차 계획에서도 기대대로 좀 개발 계획이 유지됐기 때문에 강원도의 좀 수금 사업 중에 하나인 제천, 영월, 삼척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도 좀 청신을 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실제 국가 간선도로망에 포함되더라도 도로 건설을 신속히 또 이루어져야 여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강원도 내 국가 도로망 중 동서 6축인 제천 삼척 고속도로나 또 양구에서 영호를 거쳐서 포항 영천으로 연결되는 남북 9축 고속도로가 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곳은 현재 어느 정도 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 거창한 계획이 있어도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곳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곳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천에서 영월,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동서 6축 동서 고속도로망은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강원권의 첫 시발점인 영월부터 삼척까지 사업비가 대략 한 국비 한 1조 한 1,0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영월에서부터 삼척 고속도로가 그 2031년에 동시 개통될 경우에 현재 그 평택에서 제천까지만 연결된 고속도로에 접속이 되면서 그 강원 남부권에서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과도 접속성이 좀 향상이 되기 때문에 폐강 지역 발전에 좀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국가 도로망 중에 수건 사업이죠. 남북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양구를 시작으로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을 관통해서요. 경북 그 봉화, 영양, 청송, 포항, 영천으로 이어지는 남북 6축 고속도로망입니다. 이 구간은요, 대략 한 310km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 1999년에 국토종합계획에 좀 반영이 되고도요. 그 장래 추진계획이다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현재 한 20여 년째
아무런 지척이 없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이 때문에 이 구간에 포함된 그 11개 자치단체가요. 지속적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면서 정부의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강원 남부 지역의 수건 사업인데 조속히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 같은 국가 도로망 건설은 지역 발전과 또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안인데 이게 이제 건설이 마무리되면 시간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시간 단축도 될 수 있겠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제2차 국가망 그 종합계획은요, 향후 10년의 계획을 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라든가 정치권이 상당한 로비라든가 그 했던 결과물인데요. 이것이 좀 현실화될 경우에요. 기본적으로 지역 관광이 좀 활성화된다라든가 좀 기업 유치라든가 뭐 투자 유치 등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인구 유입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길이 뚫리면 잘못하면 유출이 되는 길이 된다라는 찬반 논란은 있기는 하지만요. 네. 접근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은 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이보다 또 중요한 거를 좀 보면요. 이번 그 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의 핵심인 게 30분 이내에 주요 도로망인 간선도로에 접근하겠다는 구상이거든요. 이 같은 구상은요, 좀 우리 같이 강원도 같은 산간 지역 같은 경우 주거 여건의 좀 중요 요소인 학교나 병의원에 최대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산간 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주거 여건 역시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거나 사업 추진이 차일피일 좀 지연되고 있는 주요 국가 도로망의 조기 추진이 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뭐 찬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리성이 좀 우선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도로망 건설 계획 이렇게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실현돼야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은데 이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이제 어떤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사전에 발표된 그 제2차 도로망 종합계획은요. 이달 중 아마 늦어도 한 다음 주 중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 종합계획의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하유 계획인 건설 계획과 관리 계획도 단계적으로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계획 안에는 그 강원도 내 도로망 건설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명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향후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좀 더 관심 있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1992년부터 운영했던 간선도로망 개편 소식, 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확정 소식,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은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요? 네, 지난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을 기념해서 10월 12일까지 비대면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인데요. 우리 사회가 치매 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가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원주시와 원주시 치매 안심센터가 개최하는 행사는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어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걷기에 관심 있는 원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에 커뮤니티에서 원주시 치매 안심센터를 검색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치매 걱정 없는 원주시 만들기 2021 치매 극복의 날 기념 비대면 걷기 행사 이 챌린지를 선택해서 참여하기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걷기 가능한 시간에 좋아하는 코스를 정하고 행사 기간 동안 15만 보를 달성하면 되는데요. 하루에 최대 1만 보까지만 반영됩니다. 기간 내 목표 걸음수를 달성한 참여자 중에 선착순 500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 치매 안심센터 이은경 치매관리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치매 환자 가족에게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치매 극복의 날인 9월 21일을 앞두고 원주 시민들 모두에게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걷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치매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치매 걱정 없는 원주시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환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원주시 치매 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등록 관리 사업, 치매 검진비와 약제비 지원 등의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역 기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쉼터 프로그램, 또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치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치매 가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는요. 가족 상담, 치매 가족 교실, 가족 카페 운영, 자조 모임 지원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요. 돌봄 부담 감소와 정서적인 지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치매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치매 예방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 원주 치매 안심센터 이은경 치매관리팀장에게 이어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치매 예방법이 있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치매 예방 333 수칙이 있는데요. 3권이라고 운동과 식사, 독서를 즐기고 3금이라고 술과 흡연, 뇌손상을 금하여야 되고요. 3행이라고 건강검진을 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매년마다 조기검진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고 해서 치매 예방 수칙 333 법칙을 주변인들도 많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소외감, 심리적인 부담감을 증가시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치매 환자 보호자도 또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 전국의 260개의 시군구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상담학회가 환자 보호자를 위한 무료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자 보호자들이 겪는 정서적인 어려움으로는요. 환자와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 과중한 책임으로 인한 부담감, 분노, 무기력감, 죄책감, 우울, 가족 갈등과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심리도 잘 챙기는 게 필수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이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문 상담사와 내담자를 배정해서 상담을 진행하고요.
전문 상담사에게 최대 5회까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환자 간호로 지친 많은 가족들이 무료 심리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치매 예방과 또 치매 치료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 문화 소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식은 윤지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주말 원주에서 현대 영화음악 거장들의 대표곡들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가 26일 오후 5시 취향예술관에서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2021 원희와 함께하는 시네마 별 3개를 타이틀로 존 윌리엄스, 엔니오 모리코네, 한스 짐머 등 현대 영화음악 거장들의 대표 OST를 들려주는데요. 특히 연주와 함께 해당 영화 영상을 스크린 배경으로 띄워서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공연에서는 영화 스타워즈에서 야빈 전투 승전 기념식 테마곡과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테마곡 해리스 원더러스 월드 등 존 윌리엄스의 대표곡을 들려줍니다. 또 엔니오 모리코네 대표곡 중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영화 키드들을 설레게 하는 시네마 천국 타이틀곡과 또 영화 미션의 감동을 배가시킨 넬라 펜타지아를 선사하는데요. 특히 넬라 펜타지아는 특별 출연한 소프라노 남수정 씨의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의 마지막은 한스 짐머의 곡이 장식합니다. 배트맨 다크나이트와 캐리비언의 해적 타이틀곡을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객석은 200석만 오픈하고 또 티켓은 공연당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원희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 이재원 단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원희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는 매년 저희가 정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별 3개라는 주제로 저희가 연주를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영화 음악을 소재로 해서 저희가 연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크로스오버 음악이에요. 클래식 음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자음악하고 요새 또 팝이나 뭐 영화 음악이나 이런 음악들을 같이 클래식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연주하는 어떤 그런 오케스트라인데, 이번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주 활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관객들하고 좀 더 좀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레퍼토리를 영화 음악하고 영화에 관련된 어떤 그 영상하고 같이 준비해서 좀 더 보기, 감상하기 더 좋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또 좋은 시간에 이어서 또 세대 간 거리를 줄이는 가족사랑 연주회도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시민 오케스트라가 시민들을 위한 가족사랑 특별 연주회를 엽니다. 음악을 통해서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또 가족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연출하고자 기획을 했는데요. 내일이죠. 25일 오후 7시 백운아트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는 원주 시민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으로 막을 엽니다. 플룻 앙상블이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린의 나우티 뮤직을 들려주며 또 바이올린 앙상블이 선사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전주곡과 왈츠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원주 시민 오케스트라 안서영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라는 성인으로 구성된 성인 오케스트라와 또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오케스트라, 또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유소년 오케스트라의 3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셋이 함께 합동해서 연주하는 가족사랑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지는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예술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하자는 취지이고요. 가족 모두가 연주가로 또 관객으로 참여해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소통하는 시간이길 바라서 이런 취지로 시작했고요. 원주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연주회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원주에서는 다양한 음악 행사가 있습니다. 직접 참여해 보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평창 소식인데 이 평창에서 박기정, 장일순 선생 기획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평창군 달빛생활문화센터 내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에서 연 평창에서 다시 만나다 차강 박기정 무의당 장일순 기획전이 열리며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세태 속에서 절개를 지킨 차강 박기정 선생과 또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 일생 동안 실천적 의지를 드높인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삶을 기리는 기획 전시인데요. 박기정 선생의 작품 6점과 또 장일순 선생의 작품 14점 등 총 20점을 소개합니다. 경포 주변의 명소인 활례정을 설명하는 수석지관, 6점의 대나무 수묵화 등의 작품을 이번 주말인 26일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영월로 가보겠습니다. 영월의 대표 가을 축제인 김삿갓 문화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폭 축소돼서 또 열린다는 소식이나요? 네, 영월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24회 김삿갓 문화제 행사를 다음 달 2일 하루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김삿갓 문화제는 당초 10월 1일에서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중밀집 행사는 취소하고 김삿갓 추모 제향, 또 조선시대 과거대전 장원작 12 제막식, 또 과거대전 시상식 등만 열립니다. 아울러서 전국 100일장과 조선시대 과거대전, 또 학술 심포지엄은 비대면으로 이어집니다. 예, 문화 소식을 끝으로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